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식 개그에서 이렇게 단련되고 이런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워낙 기본기가 돼 있고 하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도 웃겨요. 예상치 못하고, 양이 왔어? 일로 와. 탄이 갈 거야? 가. 양이 가, 그럼. 양이는 나갔습니다. 우리 탄이는 앞에 있는데요. 뭔가 하고 양 옆에 있다가 얘도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어서 나갈 것 같아요. 탄이, 양이 왔어? 괜찮아. 일요일 오후죠? 나른하고 좀 덥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유튜브 조회수 되게 안 나오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기하니까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코미디 채널 생각나네요. 스케치 코미디 예상치 못한 필름인가요? 저는 그거 좀 보는데요. 거기서 뭐 장용원 씨, 개그맨이 하는 말이 그러면 또 어때?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그분이 하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오로지 재미만 노리는 채널인데 가끔 막 선을 이쪽 저쪽 알짱알짱 거리고 좀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개그라는 게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얘기들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Unexpected Film이라고 불편하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개그란 게 그런 거죠. 이거 어떤 분이 오아시스 굿스티를 저한테 선물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노엘 갤러거가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오아시스도 정말 오래됐네요. 그거 아세요?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85년 전설의 들국화 1집에 들어있는 곡인데, 이병우라고 어떤 날의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그분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곡인데, 허성욱이라고 좀 일찍 돌아가신 들국화의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리프라고 하나? 어쨌든 컴프를 굉장히 잘 치셨어요. 이것도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또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었네요, 이 노래가. 오늘하고 잘 어울리네요. 오후만 있던 일요일인데요. 85년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좀 혁신적인 노래였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블랙스완 같은 정도로 수준이 높았어요. 근데 이 곡이 아주 최근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시리즈물로 종이달이라는 일본 영화 소설을 가지고 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조수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종이달. 김서영 씨인가요?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근데 별로 안 바꿨어요. 제가 들어봤는데 이 허성욱의 이 피아노 부분이 너무 독특하고 임프레시브해서 그런지 거의 그 틀을 안 바꿨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 소설과 이 일본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영화 자체는 좀 불편한데 끝나고 나면 뭔가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미야자와 리에라는 진짜 일본 전체의 국민 여동생 같은 그런 분이고 정말 아름답게 생겼죠. 아마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서양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릴 때 약간 착취당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10대 때 굉장히 파격적인 사진집을 찍어서 냈어요. 근데 그게 그 사진집 이후로 일본도 은근히 그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분의 커리어가 확 꺾여요. 한 10년 동안 거의 뭐 맛이 가버리는 상황이 되죠. 일본 스모 선수 중에서 요코즈나가 이제 제일 탑이잖아요. 요코즈나 출신이었던 다카노 하나. 스모 선수인데 좀 잘생기고 이런 스타였거든요. 이분하고 뭐 약혼했다가 뭐 일본 스모계에서 반대한다 뭐 그래가지고 파혼하고 뭐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연기를 깊이 하는 배우로 다시 재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필모그래피를 좋은 걸 많이 쌓아갔어요. 뭐 고레다 히로가즈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건 2010년 될 텐데, 이 종이다리라는 영화에서 거의 이 미야자와 리에의 원맨 쇼죠. 아까 뭐 개그맨들 말씀드렸는데 쇼박스나 김원훈 씨나 뭐 조진세 씨 이런 분들도 기존 공채 개그맨 출신일걸요. 기본기가 탄탄하고 워낙 그 시작할 때 많이 구르면서 갔던 기본기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옛날에 말콤 글래드웨이라는 사람이 썼던 아웃라이어라는 책 있죠. 거기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다. 뭐 이래서 10,000시간 정도 훈련을 쌓아야 뭐 어느 정도 성취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랑 또 비슷한 얘기죠. 척 클로즈라는 화가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필립 로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에브리맨이라는 책 좋아하거든요. 척 클로스가 했다는 말이라고 인용하면서, 아마추어는 항상 영감을 기다리지만 프로는 그냥 일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뭐 그럴싸하죠. 주로 예를 들 때 이 예를 많이 듭니다. 비틀즈 얘기를 많이 들어요. 비틀즈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비틀즈는 리버풀에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클럽에서 많이 연주한 거는 독일의 함부르크예요. 거기에 있는 밴드들에서 하루에 뭐 7시간 이상씩 계속 뭐 연주하고 취객들 상대하고 이랬다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뭐 비틀즈는 폴 맥카트니하고 존 레논하고가 그 두 천재가 이끈 거는 맞는데, 뭐 둘이 굉장히 불화하면서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면 넌 조지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런 곡이나 그런 연주 같은 걸 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Something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조지 해리슨의 곡이죠.
그날 그 근처에서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그거 약속 끝나고 나서 바로 옆에가 전시장이었으니까 론뮤익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론뮤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유명하거든요. 어떤 중년의 여성이 침대만큼 크게 누워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얼굴 이렇게 옆에 있고, 그리고 젊은 남녀가 손잡고 있는 거, 그런 거, 뭐 그런 건데 재밌죠. 그리고 추상미술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건 보는 순간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야 진짜 잘 만들었는데, 세밀한데, 코털이 다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론뮤익도 대중이 원하는 감성을 다 잡아내는 것 같아요. 옆에 기타 보이죠? 뭐 저한테는 과분한 기타긴 하지만 텔레캐스터라는 기타예요. 그 솔리드 바디, 그러니까 안에 꽉 찬 엘렉 기타로는 사실상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5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뭐 다른 기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되게 단순한 구조고 투행투행 하는 그런 쨍쨍거리는 그런 맛이 있어요. 기타 좀 치는 사람들한테 텔레병이라고 있어요. 텔레병. 이 텔레병이 뭐냐면 텔레를 계속 사고 싶고 텔레를 계속 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감성이 있어요. 물론 저도 약간 그 환자긴 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기타를 잘 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타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텔레캐스터 중에서도 로즈우드 텔레캐스터라고 바디 전체가 로즈우드로 된 거거든요. 보통 로즈우드는 일렉기타에서는 이렇게 프렛보드, 넥 자체를 이렇게 덮는 용도는 쓰지만 통째로는 안 써요.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변태 텔레?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비틀즈 얘기했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레디비 마지막 앨범 있잖아요. 발매된 기준으로는 거기서 이 기타 이걸 쳤어요. 조지 해리슨을 위해서 팬더가 제작했던 거고 뭐 기타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까지 구하면 사실 텔레병에서는 뭐 꽤 많이 나간 거죠. 전 잘 못 쳐요. 영화 같은 거 제가 되게 안 느는 이유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이걸 치는 거야 그냥. 기타가 많아요. 근데 뭐 이러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요. 이것도 제가 뮤레에서 뮤질한 겁니다. 이건 제가 분당에 계시는 분 집 앞에 아파트 그 아래에서 갖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아마 이거 집 몰래 샀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즐기는 겁니다 그냥. 운동하시면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네. 저 러닝머신 뛰고 그러시나 보죠. 근데 러닝머신이 19세기에 영국, 미국 이런 데서는 죄수들에 대해서 괴롭히고 고문하기 위한 도구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통 같은 데서 계속 걸어가게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뭐 7, 8시간씩이요. 지금은 이 운동기구의 대명사가 됐죠. 제가 몇 차례 외교적인 면에서 G7뿐 아니라 나토 정상회담을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방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극렬하게 나뉘는 블록 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를 하고 그게 단순하게 어떤 뭐 안보의 진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진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차원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언론 이렇게 보면 가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잘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토라는 곳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방산산업도 그렇고요. 미국은 양당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라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공화당의 싱크탱크, 민주당의 싱크탱크 이렇게 계속 영속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안 바뀌고 진행돼요. 이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과거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주요 인사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발언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하고 대화해 보면 뭐 이종석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이거 봐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구심이 퍼져 있는 걸 같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안 간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속시킬 겁니다. 가야 됩니다. 가는 거죠? 저 간다고 들었습니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사실 당원을 가입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당원을 가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원이라는 신분 자체를 누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당에서도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여러분의 직장이라든가 집으로 우편물이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것이니까 저는 책임당원을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당의 입장이 민심을 더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이 조금 더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이것도 조지 해리슨 곡인데 그게 비틀즈의 좋은 곡이죠. 화이트 앨범에 있는 곡인데 그 앨범에서는 근데 기타를 조지 해리슨이 아니라 에릭 크랩턴이 쳤어요. 둘이 친구예요. 어느 정도 친구냐면 조지 해리슨의 와이프를 에릭 크랩턴이 나중에 뺏어갈 정도의 관계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둘의 관계가 안 틀어졌어요. 이거는 그래도 레디비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조지 해리슨이 펜타토닉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뒷부분에 솔로 부분이 있는데 조지 해리슨이 에릭 크랩턴한테 부탁해가지고 에릭 크랩턴이 쳐줬어요. 맞아요. Here Comes the Sun도 조지 해리슨입니다. 아까 그거는 깁슨 히스토릭은 아니고요. 그거 다음에 어떤 모델인데요. 팔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로즈 텔레도 원래 조지 해리슨이 처음에 썼던 거는 완전히 꽉 차서 무거운데 아마 이건 중간중간 체인버드라고 너무 무거우니까 구멍을 판 거예요. 보통 일렉트릭 기타가 3.3kg대 중반 정도 되면 정도 이제 보통인데 레스폴은 4kg 넘는 거 맞고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4kg 넘는데 이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진심이고요. 마약 수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 평생 살아오면서 요만큼의 타협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상한 소리 하길래 제가 그거 고소해버리라고 했어요. 갖다가 그냥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동안 해온 인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제 이름 대고 제가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요. 제가 바로바로 제가 법적 조치를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더니 그거 얘기한 현직 경찰은 제 얘기 못 꺼내던데요? 당연하죠. 사실이 아닌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마리화나를 상당 부분 합법화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근데 그게 전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70년대 히피 문화라든가 이럴 때 했었던 그런 마리화나를 생각할 텐데 지금 품종이 달라요. 품종이 개량돼서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경마약 수준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중간이 없어요. 강하게 잘라야 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오히려 민주당이 제가 마약 수사를 검수완박 부분을 이제 시행령으로 바꿔서 넓히고 마약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엄청나게 공격했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김어준이나 황우나 이런 분들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무슨 이태원 사건도 제가 마약 수사를 하려고 해서 나온 거다라는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음모론 내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제가 마약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그랬습니까? 레이먼드 카버 책 보고 시나몬롤 먹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따뜻한 시나몬롤 일부러 찾아갔어요.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그 책을 처음 봤었을 때는 시나몬롤을 잘 파는 데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해마을에 어디 가서 그걸 찾아가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커피잔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나 이런 거 가지고 커피 잔 같은 거를 만들거나 그런 거 찾아간다고요. 이것도 탐 H예요. 이건 탐 H가 했던 말인데 이 사람 음악을 되게 대변해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I like beautiful melodies telling me terrible things. 그러니까 끔찍한 걸 얘기해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한다. 이게 이 사람 음악이 되게 그렇거든요. 커피잔 여자 누구? 이거 여자 아니라 탐 H예요. 다루는 악기는? 근데 제가 이거 치는 게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혼자 장난치는 거지. 자기 만족? 이런 거 기타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좋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거 기타 치려면 연습해가지고 한 곡 저는 근데 대단하게 들을 만한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이 라방 할 때 보면 계획 없이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분들은 Get Back이라고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녹음, 근데 사실 앨범 녹음한 날짜 기준으로는 에비로드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발매 기준으로는 Let It Be인데 이제 루프탑이라는 곳에서 비틀즈가 마지막에 해산하기 전에 건물 꼭 옥상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연주를 했어요. 좀 어그로 끈 거죠. 근데 굉장한 낭만이 됐죠. 겨울이었는데 그때 조지 해리슨이 이 로즈우드 텔레캐스터를 치거든요. 그걸 필리밍한 게 Get Back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게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수제 맥주 축제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맥주 같은 거는 좀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코올 없는 거. 무알콜 맥주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무알콜 맥주 중에서 알코올 그게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없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이거 알코올 있는 거를 잘 모르고 마셔요. 왜 무알콜인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랬는데 보니까 무알콜이 아닌 거더라고요. 걔하고는 달라요. 왜? 뚱땡이는 보셨으니까 양이는 잡아다가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이 어딨니? 일로 와! 양이가 왔습니다. 양이가 착해요. 고양이가 개하고 다르게 완전히 가축화가, 개보다는 가축화가 덜 돼 있어요. 얘들은 분명히 저를 주인이라든가 충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분명해요. 이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글쎄, 그게 개하고는 달라요. 왜? 사실 지정학적인 그런 게 굉장히 그런 게 인간의 역사에서 가축화를 시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코끼리도 그렇고 다 가축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죠.
오늘 썸네일에 올린 그 소파 보세요. 저 우리 집 소파인데 제가 아끼던 소파인데 거기 보면 다 이렇게 긁혀 있잖아요. 얘들이 또 본능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말려요?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실 분들은 그런 점들도 좀 충분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키우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파양하고 몰래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양이도 사실 저렇게 이쁜데 왜 저걸 누가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되게 이쁘잖아요. 하는 짓도 뭐 성품도 좋고 그런데 근데 털 뭐 이런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타니 양이랑 잘 살아보겠습니다.